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 김희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미국 대통령 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누구죠? 많잖아요. 많지. 조지 워싱턴? 링컨도 링컨 대통령 아닐까. 네, 저는 링컨이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준 대통령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고학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전쟁 중에 이 갈갈이 찢겨졌던 미국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한 되게 통이 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존경받는데 저는 링컨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측면들을 오늘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링컨도 토지 측량을 했어요, 10대 때. 그리고 워낙 집안이 어려우니까 계속 집안이 떠돌아다니는 집안이었어요. 뭐 일리노이부터 시작해서 미국 중부에 그런 여러 지역들을 그 가족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토지 측량도 배우고 또 뭐 법조인이 됐으니까 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그래서 독서도 했지만 모두 봤냐면 지도도 봤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가 또 남북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남북 전쟁이란 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작전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지도를 봤을 것이고 또 그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요. 자기보다 더 지도를 잘 보는 사람을 등용했어요. 라이벌인데 자기 별로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스워드라는 이 사람이 지도력의 달인이었어요. 정말 지도를 잘 읽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 링컨의 훌륭한 점은 그의 지도력도 지도력이지만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앉힌 거예요.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그가 지리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미국 밖에 앞으로 잘 나갈 지역을 탐사시켜요. 그게 어디냐? 알래스카예요. 예, 알래스카가 앞으로 굉장히 미국한테 중요한 땅이 될 것이다라고 딱 그 지리학자들이 쓴 보고서를 읽고 이걸 사요. 이게 그때 샀었던 그 수표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비난 많이 했어요. 미쳤냐? 너는 바보냐? 왜 얼음 상자를 사냐? 막 그렇게 엄청 욕을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한 거죠. 지도를 모르는 사람은. 근데 지금 봐선 어때요? 그 알래스카 지역을 삼으로 인해서 미국이 항공교통의 요지거든요. 앵커리지는. 그리고 러시아와 딱 맞짱 뜰 수 있는 좋은 위치인데다가 엄청난 지하 자원. 네, 그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 정말 잘 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스워드의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구본. 이제는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지구본. 큰 지구본이 나왔어. 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랬겠습니까? 지도는 왜곡이 있어요. 왜곡을 줄이고 정확하게 어떤 탐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지구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또 계속 지도자들이 지도를 넘어서 정확한 지구본을 활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마지막 러시모 산에 있는 새겨진 지도자 아까 테디 세오도어 루즈벨트 해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잘 알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원래는 부통령이었는데 암살당해서 대통령이 얼떨결에 돼요. 근데 준비된 대통령이었던 왜냐면 해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바다다.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아주 멋진 하얀색 배를 막 파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 바퀴 돌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국 시대는 갔다. 이제 미국이 멋진 거다. 이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게 하고 이제 팬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위세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쿠바가 굉장히 요지, 쿠바, 파나마 이런 지역들, 특히 파나마 지역을 스페인으로부터 뺏어와요. 미국의 어떤 영토를 넓히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미국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길렀느냐? 어떻게 길렀을까요? 10대를 보는 거죠. 10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뭐 하버드 나왔냐 이런 거 이제 보지 마시고요. 지도자를 판별할 때
학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공간적 경험을 하고 얼마나 고생했나 이거 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간적 경험 또는 지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그는 자연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개척자 정신, 뭐 캠핑 뭐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민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 국토 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이 국립공원을 딱 지정을 해요. 이런 루즈벨트 같은 이 지도자가 이게 난개발되지 않게 딱 그 보호해야 될 구역들을 이렇게 지도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모든 문제를 지도로 푸는 게 중요하다. 그냥 말로만 현장 중심 경영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소용없다. 당신의 지도를 보여줘.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죠? 지도를 딱 해놓으면 책임 소지도 분명해지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공무원들, 정치인들, 행정가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공약을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지도로 만들어라. 그래서 아까 그 네, 공부들 봐야 되는데. 공약할 때 그게 좀 헛된 공약이 안 되려면 지도화 시켜라.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여주고 그래야 이게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지. 말로만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국민을 위해 하겠습니다. 그 소용없다. 그러니까 공약이 공약이다. 진짜 공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지도에 표시해달라고 그래요. 공약을 당신의 공약을 지도에 표시해달라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알 수 있고 그 공약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몰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나와요. 이거 강남에만 몰려 있네. 이거는 제주도에만 있네. 우리가 균형 있게 공약 사항이 계획되고 집행되게 하려면 저는 지도에 표시해라. 당신의 공약 사항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애들이요. 미국 애들이 테드베어와 더불어 지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덕분에. 그래서 이제 댐 같은 것도 많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 정책, 그쵸? 우리 지금 말하면 전기잖아요, 에너지. 그 이분은요, 늘 사진 찍을 때 뭐가 있어요, 옆에? 지구본. 이제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네. 미국이 지도력의 달인들의 나라라는 거 믿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항상 몰라요. 지구본을 놓습니다. 이게 수워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워드. 아까 그 수워드 국무장관. 그 사람이 결정 잘한 걸로 판별이 됐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니 유행이 된 거예요. 지구본이? 네, 지구본. 우리 어릴 때 지구본 많이 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도요, 이제 애들 제가 이제 놀러 가고 이제 보면 그 이분의 상징은 뭐예요, 항상? 지구본. 그러니까 지도는 왜곡이 있으니 지구본은 그냥 구형이니까 네. 바다의 면적이 그대로 나와요. 예. 우리 보통 지도는 이 바다가 조그맣게 나와요. 또 이 적도가 조그맣게 나오고 극지방이 확대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왜곡을 피하고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데 필요한 게 지구본이니 이렇게 상징이 됐고요. 이분이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후임 대통령에게 이 지구본 지구본. 그리고 시계, 해군 시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잘 파악해라. 그래서 그거를 전수해요. 이 비밀이야. 그 미국의 세크릿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런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지리 잡지도 만들고 또 지도책도 만드는 그런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지도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어요. 세계 지도를. 그래서 이거 미국의 세크릿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정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배경에는 저렇게 지도를 잘 활용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지도자들은 지도를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실 원조 지도 강국은 영국입니다. 근데 저 영화 봤는데.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일본과 독일이 짝을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이제 대항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영국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독일의 공습을 계속 받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딸리니까 처칠이 미국에 SOS를 칩니다. 우리 좀 도와줘. 맞아. 근데 안 미국은 도와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칙은 멀러주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쟁에 안 껴. 우리는 그냥 국민들이 그냥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우리 국민이 중요해. 그래서 개입을 안 했어요. 근데 처칠이 백악관에 가가지고 지도를 들고 왜 미국이 참전을 해야 되는지를 막 설득해요. 근데 이 처칠이 지하 벙커에 마련된 이 워룸이에요. 전쟁 지도, 전쟁을 수행하는 작전을 지시하고 명령했었던 그런 이 지하 벙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굉장한 지도가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 옆에는요. 라이터도 붙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담배 피면서 지도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옆에서 라이터가 붙어 있어. 이게 끈으로 이렇게 하도 이제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디서 만나냐면요. 기가 막혀요. 이분이 해군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해군 출신이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도와주기로 그렇게 이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그 시작이 바다였어요. 북대서양 바다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도와주기로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지구, 본, 지도 한 라인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하려면 뭐가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수 배운 거예요. 아, 이 지도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처칠 가자마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불러가지고 야, 태평양 지도 만들어, 지도.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려면 지도 필요해. 그래가지고 지도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노변 담화가 되게 유명해요. 당시 텔레비전이었었기 때문에 라디오로 노변, 그러니까 난로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로 옆에서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얘기해요. 노변 담화. 근데요, 이게 라디오 남아 있어요. 그 육성이 제가 다 들어봤어요. 거의 1시간 반 동안요. 네, 지리 수업을 해요. 국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태평양 전쟁에 지금 참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기면 어떤 혜택이 있고, 우리가 이 전쟁을 참전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면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를요. 국민들에게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지도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 미국 전역에서 세계 지도 완판. 와. 세계 지도 사. 왜냐면 지금 얼마나 좋아요. 텔레비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좋은 환경 공부하기, 지도 공부하기.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도 사라고 해서 지도가 다 팔려요. 완전 솔드 아웃 다 팔렸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라디오에서 정말 1시간 반 40분을요. 지리 수업을 하는 거예요. 세계 지리 수업을. 어떤 나라가 어디 있고 어떤 섬이 어디인데 괌이 어디 있고 지금 하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완전 지리 수업.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 우리가 힘들지만 전쟁에 참전해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 국민들도 이제 설득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설득해요. 저는 이게 정말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WTO 제재도 만들고 유엔도 만들고 이거 다 이분이 설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잘 나가는 건 이런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선했어, 이분 사선. 유일한 이게 사선. 그리고 이제 순직하시죠. 너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직전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미국을 불황에서 이끈 지도자. 그죠? 미국이 그때 불황이었는데 이분이 그 미국의 경제를 일으키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또 미국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치 체제를 고안한 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훌륭한 지도력이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대통령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이 잘 나간 거지. 뭐 미국이 원래부터 땅이 좋았다느니 뭐 막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노력과 땀이고 지도력의 결과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은 최고의 지리교사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안 봐요, 지도를. 그쵸. 근데 이제 뭔가 위험한 일이 발생하고 뭐 전쟁이 터지면 우리 왜 6.25 때 우리가 지도 달력, 지도력 봤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을 겪긴 했지만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도력이 높아진 거고 이제 미국도 이제 군인들이 전 세계에 파병되잖아요. 그럼 그 공부하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그래서 미국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이 사람 누구죠? 굉장히 젊은 지도자. 지금도 미국인들이 굉장히 비전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분. 케네디. 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케네디도 해군 출신이고 지도력의 달인이었어요. 오죽하면 이 사람은요. 의회에 베트남 전에 우리가 왜 미군을 파병해야 되는가, 왜 이 인도 차이나 지역이 중요한가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딱 지도를 펼치고 지도를 보여주고 야, 여기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가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여기를 주시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공산주의가 세계를 휩쓸 거다. 이 도미노 이론 얘기하면서 이 의회, 우리 정말 국회의원들이죠. 이를 설득해요, 대통령이.
멋있잖아요. 네. 우리도 좀 국회나 뭐 이런 국민 대담화 이럴 때만 대통령이 탁 지도 펼치고 막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뭐 설명하는 우리 대통령 지도자 가지면 안 되나요? 그러게요. 진짜. 그러게. 그죠? 네. 제가 한번 지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 이겁니다. 이제 미래 대통령.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라도 우리 애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뭐 진짜 자녀들이나 아니면 진짜 손주들한테 저는 지구본 보게 자꾸 격려해 주시고 자꾸 근데 이게 장식품이 되면 안 돼요 또. 그죠? 그러니까 자꾸 찾아보게 나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방구석에만 있지 말게 하고 막 그게 막 수능 공부 저는 수능 저는요 바보 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정답을 하나밖에 모르게 하잖아요. 근데 비판적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라면서 수능을 강요하면 저는 수능은요 출제자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 잘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뭐 시험 잘 봐서 서울대 나오긴 했지만 아무 쓰자가 없더라고요. 정말 저는요 은근슬쩍 잘 너무 나오는데. 설득력 아니 설득력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지혜는 어떤 지도자의 자질은 어떤 책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제 현장으로 나가고 세상을 만나면서 책상이 아닌 세상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의 유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그래요? 그의 유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우주로 갑니다. 그래요? 케네디, 그러니까 우주였나? 우주센터. 나사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사의 이게 스페이스 센터거든요. 우주센터의 이름이 케네디 우주센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몰랐네. 케네디의 그런 개투자 정신, 우리가 미국인의 어떤 그런 모험심과 탐험심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정신이 이 케네디로부터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이름이 케네디 우주센터입니다. 그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은 그 나라의 지리를 보면 알 수 있게 나폴레옹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지위가 운명이다. 그래서 되게 지위를 강조한 그런 전략가죠. 근데 이 미국의 워싱턴 DC, 그러니까 이게 토마스 제퍼슨이 설계했고 자기가 되게 존경하는 전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이라는 도시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이런 지도력의 달인들의 어떤 꿈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거기가 허허벌판이었어요, 워싱턴 DC가. 근데 지금 백악관도 있고 되게 정치 중심지가 됐잖아요. 거기에 미국 전쟁 대학이 있어요, National War College.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Everything changes, but geography doesn't.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지리는 변하지 않는다. 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정하게 지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공노명 대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지도력이 국력이고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좋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비밀이 지도력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니 근데 이게 네. 지도를 많이 보는 거랑 잘 보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많이 그쵸. 보면 이걸 내가 잘 볼 수 있나? 그럼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딱 얘기를 나누면 아, 참 지도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게 바로 느껴지시나요? 네. 얘기를 나누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책과 지도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책을 많이 꽂아놓고 보기만 하는 사람과 아. 책을 보고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도를 옆에 둔들 보지도 않아. 또는 그 지도를 활용하고 뭔가 내 인생에 그 지도를 적용하는 그런 경험이 쌓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지명은 알아야, 그러니까 가나다라는 알아야 그거를 훈련하고 책을 읽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지도를 읽어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도랑 책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읽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니까 사람들이 지리는 암기하는 거야 하는 게 그거 암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사고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구구단은 외우잖아요. 예를 들어.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건 외우잖아요. 예를 들면 ABCD 가나다라는 외워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거 외우는 단계에서 머물고 나서는 야, 암기가 할 게 너무 많아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일단 해야 그 다음에 응용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리문맹이 너무 많아요. 저는 딱 얘기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역의 사례를 들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틀려. 예를 들면 뭐 김연아가 뭐 러시아 코치한테 배웠다. 근데 아니거든요. 캐나다에 직접 가서 캐나다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스다마우를 이긴 거예요. 한국이 너무 빙상이 열악해서. 근데 그거를 교육학자인데 지리 문맹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머릿속에 지명이나 이런 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캐나다 러시아로 착각하거나 뭐 이래. 네, 근데 캐나다와 러시아는 엄청난 차이가 다른 있거든요.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막 우리나라 환경 문제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구별을 못해. 근데 완전 환경이 다른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겠어요? 남아시아, 동남아가 헷갈리는데 뭐 그런 거. 인도 차이나와 인도네시아를 헷갈려. 전쟁 전문가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 딱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분은 지리 문맹이구나. 지리 문맹 탈출이 시급하다. 이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리고 그 사람의 지리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래서 한 학벌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특히 10대, 20대 공간적 경험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치, 그 사람의 앞으로 잠재력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람 있고 또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